자, 우리 페이지 112페이지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농민요? 자, 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요. 농민들이 왜 운동을 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뭔가 바꾸기 위한 시도죠, 그지? 현재 상황이 과연 어땠길래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알면은 이번 주제는 끝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네. 자, 우리 먼저 우리 상황 볼게요, 상황. 자, 이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의 상황 어땠을까요?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농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사회여서 이런 봉기를 일으켰을까요? 아니요. 농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겠죠? 그죠? 자, 우리 일단 대외적으로 한번 보죠. 대외적으로. 자,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외부와의 관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지, 맞지? 그죠? 특히 우리 어느 나라한테 개항을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개항을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서 외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침탈이 심해집니까? 경제 침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경제 침탈의 심화.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런 것들을 누가 잘 막아주고 잘 보호해줘야 돼? 국가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죠. 오히려 더 앞장서서 백성들의 수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흥선대원군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죠?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죠. 무슨 문란요? 삼정의 문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누구의 수탈이 심합니까? 탐관오리. 탐관오리의 수탈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식량을 가져가는 등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이 기댈 곳이 없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기대려고 했다는 겁니까? 이 동학이라는 종교적인 수단에 자기의 마음의 여유라도 찾으려고 했다는 거지. 과연 이 동학은 어떠한 종교였을까요? 동학. 자, 우리 동학은 먼저 1860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동학은. 우리 경주에 살고 있었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었습니다. 동학을. 경주에 살고 있었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자, 이 당시에는 우리가 동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이라든지 예언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올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봤었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무슨 서학, 천주교, 서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륵사상, 아니면 예언사상, 이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라든지 비기사상도 막 들어올 때인데요. 이때 동학 또한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인간 신앙의 장점을 모두 결합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느낌이 많이 났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한울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막 하느님인가 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것 같은데, 이 한울림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거를 인간이 곧 하늘이다. 무슨 사상? 인내천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은 평등.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등하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조금만 더 동학을 믿고 기다리면 새로운 세상,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후천 개벽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은 이 동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의 힘듦을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평등,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협이 되죠. 그죠? 이러한 동학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은 국가로 봤을 때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든 누구? 최재호를 살려뒀을까요? 최재호를 죽입니다. 그래서 1864년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죄로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자, 최재우가 1대 교주라면 최재우가 죽고 나서는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동학의 대표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시형은 동학을 좀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단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 대표적으로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동학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이 교단을 정비했던 작업인데, 이 최시형의 포접제를 통해서 동학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자, 국가에서는 이 동학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동학뿐만 아니라 이 평등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탄압했죠. 대표적으로 동학뿐만 아니라 뭐도 탄압했습니까? 서학도 탄압했죠. 우리가 천주교라 불리는 서학. 자, 그런데 이 서학은 천주교라고 불리는 이 서학은 프랑스랑 조선이랑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천주교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인정해주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학 교도들도 우리는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가 동학 교도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이유는 순수한 종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그 종교적인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890년대 교조 신원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조는 누굴까요? 최재우죠. 이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죄로 죽잖아요. 근데 동학교도들이 생각하기에 최재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지? 그렇다 보니까 이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운동은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나요. 1차, 2차, 3차. 먼저 1차 운동은 삼례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공주라는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동학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 거죠. 누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 하나는 동학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동학을 탄압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겠죠. 국가에서는 반응했을까요? 반응해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우리 멀리서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서울로 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서울로 가서 임금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막 씁니다. 서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 하나는 동학을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집회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얼굴에 좀 나딕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가 삼례에서 봤어요. 그때 가다가 봤는데 다음에 이제 공주에서 봤는데 또 본 거야. 그때 삼례 왔지 않아요? 저 왔었어요.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갔는데 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은지가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요새 좀 힘들어 했겠지. 근데 힘들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3차 집회는 어디에서 했냐면 보은도 있고 중요한 곳은 보은이죠. 보은. 자, 이 보은에서 집회했는데 또 은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은지는 이제 완전히 이게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고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탐관오리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고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은 쌀을 수탈해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나하고 생각하는 게 같아 틀려. 같은 거죠. 이래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이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자체가 다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차 때는요. 우리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학을 인정해주세요. 플러스에서 뭐까지 나올까요?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세요. 일본 애들을 물러가라고 해주세요.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까지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보은 집회 가서는 종교적인 구호 플러스에서 무슨 구호까지? 정치적 요구까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반외세지, 일본 애들 물러가라라고 해주세요. 일본 애들 이제 오지 마라고 하세요. 그 다음 하나는 탐관오리들 좀 처벌하세요. 우리 반봉건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까지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점점 성장한 걸로 보입니까? 네. 보이죠? 자, 그 이후 결국에 사건이 하나 빵 터지죠. 그 사건은 어디에서 터졌냐면 어떤 지역?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부라고 하는 지역. 우리 이 연도는 1894년이죠. 자,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터지는데 당시 이 고부에서는 엄청난 탐관오리가 있었답니다. 그 갑질을 너무 잘해서 이름 또한 뭐랍니까? 누구? 군수였던 누구? 조병갑. 이름부터 갑질 잘하게 생겼죠. 조병갑의 횡포가 너무너무 심했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횡포였냐면 당시 고부에서는 저수지가 있었대요. 저수지가. 우리 당시에 저수지가 중요하죠.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이 굳이 새로운 저수지를 파야 된대요. 그 저수지의 이름이 뭐냐면 만석보를 축조했습니다. 병갑이가 혼자 팠을까요? 어디 지역에 있는? 고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다 동원해서 이 만석보를 만들었겠지. 그죠? 그런데 이 만석보를 다 만들고 나니까
이 만석보에서 물 가져가는 대신 물에 대한 뭘 매겨버린 겁니까? 물세를 매겨버린 거죠. 물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병갑을 찾아갔는데 우리 갑 중에 갑 조병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맞죠? 바로 곤장을 치고 그들을 어디에 가둬버렸을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우리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야? 녹두 장군. 장범준. 전봉준의 가족도 그 감옥에 갇힌 거였죠. 그래서 전봉준이 이 억울함의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전봉준이 또 가서 우리 가족들을 풀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요. 봉준이 또한 잡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봉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싸워요. 들고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자. 싸발통물.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갔던 가족들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박살 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날짜까지 다 정해요. 몇 월 며칠에 우리 가서 병가비를 두들 패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곡간을 열어서 모두에게 식량을 나눠주자. 만석보도 부셔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막 쓰는데 그냥 대놓고 쓰면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이름을 띄엄띄엄 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동그라미 쓰고 언제 합시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은균, 변은지 막 이런 식으로 있죠. 막 돌아가면서 이름을 써서 이거를 처음 받는 사람은 누가 참여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 쓴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참여하기로 하는지 알겠죠. 이름을 짜맞추면 되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발통물. 112쪽 맨 위에 있는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네? 그래서 전봉준이 만들었던 게 무슨 통문? 싸발통물. 안 잊어버리게. 싸발통물. 전범준. 사발통문을 만들어서 우리 몇 월 며칠 날 모여서 다 함께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발통문을 맞춰서 그 기일에 맞춰서 뭘 합니까?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갑 중에 갑 병가비를 두드러 패서 묶어놓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곡식도 다 나눠주고요. 이러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국가에서 알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야, 임마 너무하긴 너무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가비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병가비를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보내줘요. 그리고 정확히 고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안핵사였던 이용태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름부터 좀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좀 냄새나죠? 용태. 용태, 병가비, 맞지? 자, 그런데 이 새로 왔던 군수는 고부 국민들 편이었답니다. 그래서 야, 나 이거 아무 죄 묻지 않을게. 내가 봐도 병가비 잘못했다. 아무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만 해산해라 한다거든. 그래서 봉준이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산해요. 고부 군수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거든. 그런데 사건 조사를 하러 왔던 누가요? 이 이용태가 오히려 아까 전봉준을 비롯한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까? 감옥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거를 이용태의 횡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횡포 보이지? 용태가 횡포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해산했던 농민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죠?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재봉기, 다시 한번 칼을 들고 일어나고요. 이들이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자기들은 목표는 우리가 봉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총대장은 누구로 하고 누구로 구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하냐면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산. 백산 좀 중요해요. 백산. 왜 백산이라고 할까요? 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 당시에 조선인들은 무슨 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까? 흰색 옷. 그래서 멀리서 산을 봤을 때 흰색 옷이 가득해서 산이 마치 무슨 색으로 보였대요? 흰색으로 보여서 여기를 백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산. 그래서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주의부를 구성합니다. 자, 우리 4대 강령 113페이지 오른쪽에 보이지? 자,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래요. 두 번째, 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래요. 세 번째부터 뭐라고 하랍니까? 일본의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죠. 네 번째는요, 군대를 몰고 어디로 가서요? 서울로 가서 권세가들의 귀족을 모두 없애라. 탐관오리들을 모두 없애라. 이런 이야기죠. 고용임금 잡아 끌어내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지. 얘들도 보기에 정치가 잘못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탐관오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4대 강령, 농민지휘부를 구성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만히 볼 수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즈가 커져버렸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로 쳐들어간다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로 쳐들어간다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진압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인 관군, 조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가 온 거야. 그지? 정식 군대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정식 군대와 누구와의 싸움이 나타납니까? 농민과의 싸움이 나타나죠.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가 진압하러 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총도 없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요? 군대가 이겼어야 되는데 농민군이 이깁니다. 황토현이라는 전투와 황련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 승리했다라는 거는 농민군이 잘 싸운 겁니까? 군인들이 이상한 겁니까?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군인들 중에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은 군인도 있었겠죠. 그지? 그리고 그 기세를 더 몰아서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어디를 점령해 버립니까?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전주성이 농민군의 손아귀에 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어떻게 해요? 관군을 보내도 못 막는데 이제 얘들은 곧이어 어디로 올라갈까요? 서울로 올라가겠죠. 이때부터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관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군대부터 부를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설득하겠죠. 맞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쟤들 설득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군대로 못 막으니까 외국 군대 불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설득과 진압. 그런데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대가 없잖아. 군대 보내봤자 또 질게 뻔한데. 그래서 어디에다가 구원을 요청하자 그래요? 청군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청군 요청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거든, 얘들이. 그 다음에 우리 텐진 조약에 보면은 일본 군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청군을 요청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청군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 청군 요청에 의해서 일본 애들이 무슨 조약? 텐진 조약과 고려민 보호를 구실로 해서 누구도 들어옵니까?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또다시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게 된 셈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사이즈가 커졌다 얘들 어떻게든 내보내야 된다 맞지? 내보내려면 뭐가 끝나야 됩니까? 얘들이 설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들을 설득합니다. 설득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전주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안 거야. 와 이거 우리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은 외국군들에 의해서 더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얘들도 정부군과 화해를 한 거죠.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군의 요구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자, 너희 농민군 너희의 요구가 뭔데? 우리는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폐정개혁안을 수용해달라. 그리고 나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게 공무원들 못 믿겠으니까 너희가 정치할 때 누구도 참여시켜달라. 우리 농민들도 참여시켜달라. 그래서 뭐를 만들겠다? 집강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오케이 해줬죠.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둘러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한테 뭐라 해요? 가서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청나라 군대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해결됐으니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너 일본 너 왜 왔냐? 너도 이제 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청나라 아이들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나 갈 테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한테도 야 너희도 빨리 가. 나 갈 테니까. 너 텐진조약 알지? 우리도 가면 너희도 가는 거. 그런데 일본 애들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일본 애들 안 가요. 일본의 군대는 서둘러서 어디를 점령해 버려요? 우리 임금이 있는 어디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경복궁을 군대로 쫙 둘러싸 버린 거죠. 우리 그때 경복궁 가봤죠? 네. 경복궁 주변으로 다 무슨 군대가? 일본 군대가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군합발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임금을 찾아 들어갔겠죠. 이를 어떻게 하냐면 청도 못 가요? 청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일본은 애초부터 전쟁을 하려고 온 겁니다. 애초부터. 청나라와 싸워야, 일본은 알고 있었거든요. 청과 싸워야 우리가 조선을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갑신정변 때는 순순히 물러났잖아. 왜? 청나라랑 싸워서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10년 동안 힘을 키운 겁니다. 조선에 들어갈 빌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습 공격해버린다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를. 그래서 무슨 전쟁이 터져버려요? 청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주 화약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효되죠. 무효되고 다시 뭐가 나타납니까? 이 경복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무슨 개혁? 가보개혁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는 뭐가 시행되고 있다? 가보개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 주도로? 일본이 주도로. 근데 일본 애들이 사실 이게 급할까요? 이게 급할까요? 이게 급하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가보개혁에 크게 관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개혁을 보면은 처음에 실시한 가보개혁은 이 농민군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일본의 승리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간섭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심화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농민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재봉기하겠죠. 그제? 그렇죠? 그래서 농민군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어디에 모인답니까?
자, 뒷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은 어디에 집결해서? 삼내에 집결해서 북상하고요. 어디에서 다시 집결합니까? 농산. 삼내에서 재봉기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어디에서? 논산에서 집결하죠. 자, 이때는 우리 요때 발생했던 농민 봉기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를 제1차 농민 봉기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경복궁 정령으로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를 제2차 농민 봉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끊어서요. 자, 그런데 1차 농민 봉기 때는요, 사실 우리 남쪽에 있었던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동학군들만 참여하고 서울 위쪽에 있었던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삼내에서 다시 한번 남쪽에 있었던 농민군들이 봉기하고요. 논산에서 이제 어디 지역에 있는 농민군과 북쪽에 있는 농민군과 다 함께 합쳐진 겁니다. 규모가 상당히 많았겠죠. 그리고 서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일본군과 맞닥뜨립니까?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맞닥뜨립니다. 여기에서 일본군 플러스 조선군 vs 누굽니까? 농민이죠. 그죠? 자, 우금치에서 농민군들이 한 5,000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상당히 기세가 셌대요. 근데 농민군들의 무기가 좀 형편없죠. 죽창, 활, 곡괭이, 맞죠? 조총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당시 일본군들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무슨 무기였을까요? 일본군은 이때 기관총을 들고 와요. 네. 이때 농민군들이 학살당하죠, 맞지? 맞죠? 그래서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누가 체포되면서? 전봉준. 우리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맞지? 순창에서 순창고추장. 전봉준이 체포되게 되면서 농민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농민운동은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사실 농민들이 요구했던 많은 것들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요. 자, 우리 패전개혁안 잠깐 볼게요. 115페이지에 농민군의 패전개혁안 보입니까? 네. 자, 탕가놀이는 처벌해라.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은 혼내라. 노비문서를 다 없애라. 우리 천인들을 대우를 개선해라.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은 재혼할 수 있게 해줘라. 규정 이외에 잡다한 세금을 걷지 마라. 관리 채용할 때는 신분 같은 걸 없애라. 일본과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해라. 공사채, 그러니까 빚진 것들 있지. 빚진 것들 모두 무료로 해라.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주라. 이런 이야기 했겠죠. 사실상 근데 12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 그지? 이거는 우리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아요? 네.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죠? 우리 갑오개혁 때 뭐가 없어집니까? 신분제도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은 대다수의 개혁들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이러한 갑오개혁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군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농민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의병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명성황후 죽은 거 알죠? 을미사변. 그 이후에 무슨 의병으로 다시 재등장합니까? 을미의병에서 다시 한번 이 농민군들의 잔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등장하는 이러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114페이지 내용을 다 봤습니다. 끝!